한강 작가의 신간 빛과 실이 발간됐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부터 몇 편의 미발표 시, 그리고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쓴 일기까지 총 12편이 담겼습니다. 책을 손에 쥐었을 때는 167쪽 분량이라서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서 느낀 고통, 그 고통이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나의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빛과 실에 실린 작품들은 따로 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1인칭 평론이라면 출간 후에는 소설을 쓰면서 메모한 내용을 압축한 작가 노트에 가깝습니다. 제3자가 쓴 평론보다 훨씬 내밀할 뿐만 아니라 한강의 주제의식, 폭력에 대한 저항과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빛과 실은 한강 작가가 8살에 쓴 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뭘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이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금실,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하는 금실이 바로 빛을 내는 실이라고 한강은 말합니다. 한강은 문학을 경험의 연결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언어라는 시를 통해 타인들의 패부까지 흘러들어가 내면을 만나는 경험, 내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꺼내 그 실에 실어 타인들을 향해 전류처럼 흘려보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한강은 또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폭력과 그 폭력에 저항하는 인류애가 고통스럽게 교차를 합니다. 한강은 작품을 쓸 때마다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간다고 소개를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쓸 때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과 마주했다고 고백합니다. 바람이 분다 가라에선 질문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상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결국 식물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5번째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에선 질문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온기를 어루만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한강은 히라베 시간을 쓰고 나서 삶을 껴안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애쓰다가 1980년 광주를 목격하고는 다시 폭력과 고통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훼손된 얼굴 사진과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끊임없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서로 상반된 질문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야만성과 인류의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한강은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마침내 5월 광주를 그린 소년이 온다는 폭력의 고발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강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썼던 1년 6개월을 기억하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압도적인 고통이다. 그 고통이 무엇이었던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설마 그건 사랑인가? 지극한 사랑에서 고통이 나오고 그 고통은 사랑을 증거하는 걸까?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민간인 학살의 고통을 넘어서 사랑에 관한 소설로 승화를 시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진짜 주인공은 4.3 학살에서 살아남은 정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뼈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려고자 싸우는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인 정심을 통해서 한강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처럼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를 완성했을 때도 무언가 뜨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아가 성냥 불꽃을 켰을 때 알았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는 걸. 깨어진 유리를 녹여 다시 온전한 덩어리로 만드는 불길인 걸. 한강이 처음 마주한 4.3은 사실 죽음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건 차가워지는 것, 얼굴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것, 죽인다는 건 차갑게 만드는 것. 하지만 소설을 완성했을 때 그 고통은 깨진 유리를 온전한 덩어리로 만드는 불길로 바뀌었다고 한강은 돌아봅니다. 고통이 불길로 바뀌는 순간순간 한강 작가 역시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출간할 때마다 울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눈물로 세수하지 않아도 된다. 가벼워진다. 더 가벼워진다. 뼈와 가죽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되돌아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강은 글쓰기가 나를 밀고 생명 쪽으로 갔다고 다시 희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한강 작품을 시적인 산문이라고 노벨상 위원회는 평가를 했습니다. 빛과 실에선 코트와 나, 북향방, 고통에 대한 명상 같은 시 몇 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 마당에 가꾼 정원에 관한 짧은 에세이 몇 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특히 한강 작가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식물과 공생해온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라 짐작되는 거의 근원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쁨의 감각이라고 작가가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15분마다 글쓰기를 중지하고 마당으로 나와 거울들의 위치를 바꾼다며 이 일이 나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감각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빛과 실에 실린 12편의 산문은 하나의 주제, 생명과 사랑을 향해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빛을 내는 실이 문학이라면 자연의 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실은 상처를 봉합해서 생명을 되살립니다. 문학과 빛의 역할이 한강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은 새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쓰고자 했던 삶을 껴안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 빛과 실처럼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작품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